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요. 정말 읽고 나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작품이죠. 바로 임철호 작가의 아주 상징적인 단편소설 아버지의 땅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 진짜 시작부터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기묘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우리를 확 끌어당깁니다. 이 첫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눈앞에서 무엇인가 여러 개의 시커먼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푸다다닥 호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까마귀 떼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초겨울의 빈 들녘을 공허하게 흔들었다. 와,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우리는 지금 꽁꽁 얼어붙은 삭막한 겨울 들판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두 명의 군인이 묵묵히 참호를 파고 있는 아주 답답하고 억압적인 공간이죠. 여기서 들려오는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사건을 슬쩍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1부 불길한 발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요하게만 한 이 황량한 겨울 풍경 아래 사실 그 설이 내린 땅속 깊은 곳에는 아주 어두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작전 구역인 줄만 알았던 곳에서 참호를 파던 군인들이 무언가 묘한 이상함을 감지하는데요. 찹춤한 무성한 평지였거든요. 그런데 한 무릎 깊이 정도 파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흙빛이 검붉게 변하면서 아주 퀴퀴하고 습한 냄새가 혹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얕은 흙더미 속에서 두 눈이 뻥 뚫린 사람의 해골과 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군인들의 일상이 순식간에 소름 끼치는 공포로 확 뒤바뀌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삐삐선이라고 불리는 군용 통신선인데요. 뼈를 발굴해 보니까 글쎄 이 앙상한 갈비뼈랑 두 팔, 손목까지 이 삐삐선으로 아주 여러 겹 칭칭 단단하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건 그냥 묘를 잘못 판 수준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결박당한 채 안매장되었다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적인 증거인 거죠. 소설 속에 깔려있던 은유가 진짜 뼈아픈 현실이 돼서 우리한테 쾅 하고 부딪혀오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제2부 전쟁의 유령들로 이어집니다. 이 끔찍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부대에서 근처 마을 노인 한 분을 모셔오거든요. 이 노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태백산맥에 서려 있는 뼈아픈 역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전선이 막 오르내리면서 이 외진 깊은 산골 마을까지 전쟁의 불길이 번졌던 거죠. 유난히 추웠던 겨울, 굶주림에 지친 빨치산들이 북쪽으로 도망치려고 이 험준한 산줄기를 닫고요. 이들을 막으려는 토벌대 사이에서 진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학살과 전투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평화롭던 땅은 그야말로 이름 모를 시신들로 뒤덮인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노인이 툭 던지듯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에서 10열이 안팎고 어디를 파보더라도 이렇듯 주인 없는 뼈다귀 하나쯤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외다. 와, 핵심이 너무 명확하죠? 참호에서 나온 그 비피선에 묶인 백골은 그냥 운 나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 전체가 겪어내야만 했던 그 끔찍한 내전, 바로 이 땅 속 전체에 묻혀있는 그 거대한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흐름을 조금 바꿔서 제3부, 어머니의 끝없는 기다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름 모를 유고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주인공인 나는 애써 잊고 지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푹 빠져들게 됩니다. 이야기의 호흡이 무거운 과거의 슬픔 쪽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작가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새의 대비가 기가 막힙니다. 아까 처음에 참호 위를 맴돌던 까마귀 기억하시죠? 이 까마귀는 시체, 썩은 땅, 참혹한 전장, 그러니까 끔찍하고 불길한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저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를 한번 볼까요? 주인공의 어머니는 매번 하늘을 가로지르는 철새를 보면서 넋을 꺼냈어요. 왜냐고요?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날아오는 저 철새들처럼 행방불명된 자신의 남편도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는 너무 비극적이면서도 끈질긴 그 희망을 철새에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인공의 가족은 이 끔찍한 시대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물림받으며 살아왔을까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밤 훌쩍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어머니는 아버지가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를 애써 외면하고 그저 눈매가 고왔던 순선 학생으로만 기억하면서 무려 25년입니다.
2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허공만 바라보며 침묵 속에 남편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우리 주인공은 어떻겠어요?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로 평생 보이지 않는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땅속에 묶여있던 그 유골과 주인공의 실종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뼈아픈 고리로 쫙 연결되는 지점인 겁니다. 이어서 제4부 이념을 넘어선 인간애입니다. 자, 이제 아픈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현재의 참호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뼈를 가만히 지켜보던 소대장이 이 뼈의 주인이 필시 산을 타던 빨갱이였을 거라고 아주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소대장에게 던지는 노인의 단호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죽어서까지 원,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길래. 와, 정말 묵직한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작가는 이 노인의 입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선으로 꼬집고 있는 겁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그 알량한 정치적 이념 대립이 죽음 앞에서는 또 생명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말이죠. 오직 훼손된 인간성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숭고한 용서와 위로의 의식을 치르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그 뼈조각에 묻은 흙을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뼈를 잔인하게 옥죄고 있었던 그 차가운 삐삐선을 마침내 다 풀어서 허공으로 휙 던져버리죠. 그러고는 흩어진 유해를 잘 모아서 아주 정중하게 봉분을 만들어 묻어주고요. 그 위에 소주 한 잔을 쫙 뿌리면서 넋을 위로하는 음복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평범한 장례 절차가 아니에요. 이념이라는 폭력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한 인간에게 바치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의자 숭고한 인간의 실천인 겁니다. 25년, 노인이 유골에 칭칭 감겨있던 그 물리적인 철사줄을 툭 끊어 던지는 그 순간 주인공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문득 깨닫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역시 지난 25년이라는 그 까마득한 세월 동안 그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정서적인 철사줄에 꽁꽁 묶인 채로 고통받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물리적인 구속과 심리적인 구속이 이렇게 소름 돋게 완벽하게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5부 정화의 눈입니다. 위령제를 다 마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길, 주인공의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리가 없겠죠. 다리를 뚝뚝 절며 앞서 걷던 노인이 담담하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털어놓는데요. 사실 자신의 친형 역시 전쟁 때 길잡이로 끌려갔다가 산속에서 시신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아, 노인 역시 이 끔찍한 트라우마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은 잔뜩 찌푸린 우윳빛으로 변하고요. 주인공은 자신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소총의 그 차갑고 치명적인 무게를 새삼 끔찍하게 느낍니다. 결국 이것도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니까요. 그리고 그 불길하게 땅을 기어다니던 까마귀 떼 위로 마침내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펼쳐지는 자연의 묘사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들어보세요.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어떠신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덤, 썩은 흙, 흉측한 까마귀로 꽉 차있던 그 어두운 시각적 이미지가 이 문장 하나로 온통 눈부시고 순백색인 거대한 해방감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쏟아지는 순백의 눈은 곧바로 아주 강력하고 가슴 찡한 은유로 이뤄지는데요. 주인공은 이 더럽고 상처 입은 세상을 하얗게 포근히 덮어주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문득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바로 그 눈부시도록 하얀 사기 대접을 떠올리는 거죠. 피로 물들었던 이 아픈 땅을 고요히 덮어주는 대자연의 눈, 그리고 그 참혹한 상처 속에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하얀 희망. 이 두 가지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로 겹쳐지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꽁꽁한 땅 속에 묶여있던 뼈,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기나긴 아픔과 마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이 땅 위를 소리 없이 덮고 있는 저 순백의 아름다운 눈은 우리 민족의 흙 속에 그토록 깊이 묻힌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씻어내고 정화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끔찍한 흉터를 아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직한 여운을 안고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 넘치는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